다음 글의 밑줄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글의 소재나 주제를 먼저 파악한다. 하지만 요즘은 쉬운 단어에 반의어를 넣어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휘력보다는 그 어휘의 반의어의 의미 그리고 문장 전체 간의 흐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트렌드야. 지역적인 내용의 논리 출제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정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글의 소재와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이유가 뭐야?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휘가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역적인 걸 묻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가은 씨가 소재를 쉽게 낸, 소재를 쉽게 출제해주세요. 선택지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정답인 것도 같고 뭔가 약간 해석이 약간 어색한 것도 같고 이럴 때에는 밑줄 어휘에 반의어 넣자. 반의어를 넣어요. 얘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는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추론 유형이에요, 여러분. 어휘는 추론 유형입니다. 어휘 유형은 추론 유형입니다. 알겠지? 어휘 유형은 추론 유형이나 다름이 없어. Why? 어휘 추론이라고 부를 만큼 선생님들에 따라서 어휘 추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니까. 빈칸 추론처럼 추론을 유해. 1, 2, 3, 4, 5 밑줄 어휘로서 선지가 등장하잖아. 그 선지들을 여러분들 정말 슬프게도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서 그 단어가 적절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유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추론을 요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연결사 유형 안 나오죠, 수능에는. 하지만 내신에선 봤을 거야. 그 유형과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하미 추론에 이어서 어휘 유형도 우리는 추론 유형이라고 불러주자. 내 인강을 들었다면. 하지만 내가 최대한 추론 유형이 좀 어렵다라는 학생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으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길 바래. 알겠지? 바로 어휘 유형으로 텐션 끌어올려 그러면서 보도록 하자. Go go!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외교의 이상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수능 영어 독해의 10번째 유형 어휘 유형에 대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법 배웠고 그 앞엔 더 쉬운 도표 배웠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하지만 이거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든 생각 뭐겠어? 왜 이렇게 또 시간이 길어? 하셨죠? 네, 여기부터 시간이 다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이에요. 얘가 끝나고 나서부터 빈칸 추론이 시작되죠. 이제 본격적인 수능 영어에서 꽃이라 할 수 있는 유형들을 학습할 건데 이 정도 분량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부담 없이 꼭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닮은 분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이 유형은 글의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하는 유형이죠. 글의 논리적인 흐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어진 어휘가 문맥에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어휘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 문맥도 봐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올바른 의미로 쓰였는지 이거는 해석해 보면 아는 거지. 오케이?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밑줄 안에는 유의어나 반의어, 유사, 철자, 어휘가 제시된다. 이때 두 단어를 각각 문장에 넣어보고 글의 흐름에 어울리는지 확인해봐야 된다.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풀 때는 내가 거의 100% 확신하는데요. 반의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의어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미를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지. 전체 글의 흐름 파악, 그리고 밑줄 포함된 문장 앞뒤 확인해서 문맥상 내용에 반대거나 비역이 있는 걸 찾으면 된다. 오케이? 이게 딱 요약입니다. 어휘성 회교풀 전략이. 그러면 유형 학습 전 길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의 도입부에서 너희들이 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글의 흐름에서 어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긋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의 도입부를 읽으면서 소재와 글의 소재와 그리고 중심 내용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근거하여 네모보다는 밑줄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밑줄이 있죠. 그 어휘가 있는 밑줄들 있죠. 어휘 포함된 부분. 그 밑줄이 들어간 부분의 전후, 밑줄의 전후 문장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후부에 유의하여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답을 고른 후에 봐야 되는 거는 문맥상 흐름이죠. 그
그래서 전후 문맥, 그리고 논리에 맞는지, 논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내용이 잘 이제 미약 없이 연결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휘가 있는 거에 전후 문장에서 단서가 다시 제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문장 의미만 해석하면 단어랑 같은 뜻일 수 있어요. 즉, 그 단어를 영영풀이하고 있는 게 다음 문장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뒤 문장이 힌트가 되는데 충분합니다. 밑줄 친 어휘가 있는 문장의 전후. 그러니까 밑줄 친 전후, 밑줄 문장 있죠. 이게 밑줄 친 문장에, 그러니까 밑줄 어휘가 있는 거에 포함된 문장이야. 그러면 이 앞, 뒤 해봤자 세 줄이야. 세 줄만 읽으면 어휘 문제 맞출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않아? 밑줄 어휘니까 물론 1, 2, 3, 4, 5 5개의 선지가 제시되지만 그냥 앞뒤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얘는 전반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풀면 된다. 별로 내용이 없어요. 유형학습장 계좌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라 라고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딱히 볼 게 없어. 하지만 이제 OS 매교풀이 전략은 다른 거에 비해, 그러니까 앞에 거에 비해 2개씩 생겼으니까 좀 더 내용이 많아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줘서 이제 이해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글의 소재나 주제를 먼저 파악한다. 앞에서 말한 거랑 동일해요. Why? 글의 소재나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선택지가 포함된 문장만 읽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 가끔 계시더라. 선택지가 포함된 문장 only. 얘만 보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 오답인데 그 문장 안에서만 봤을 때는 답이 되는 거야. 분명 문장 전체에서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 지문 내에서는 말이 돼버리는 거야. 딱 그 문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만 읽어버렸을 때는 의미가 성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글의 전체가 왜 제시되겠어? 의미가 성립이 되냐 안 하냐를 봐야 되는데 돼버린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오답인데 정답으로 너희들이 체크를 해놓겠죠. 그래서 선택지가 포함된 문장, 그리고 그걸 보기 전에 앞에서 글의 소재나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연결되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캐치한다? 이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도입부에서 캐치한다. 첫 번째 기억하고 단계로 적용시켜 나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겠지. 두 번째니까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자. 이제 그걸 읽었어. 맨 앞 문장 읽었잖아. 그럼 이제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것들 위주로 읽는 거예요. 얘는 글을 이해하기보다는 글에서 그 어휘 있죠. 어휘가 잘못 쓰여진 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반이어가 제시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글을 읽을 때 어휘를 반대로 넣어보면 되겠죠. 뒤에서도 설명할 건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읽을 때 어휘력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이 유형에서도 어법과 마찬가지로 어법이 도구라 그랬죠. 얘도 어휘가 부가적인 추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오케이? 예전에는 단어를 아냐 모르냐라는 뜻으로 해서 어려운 단어를 제시하기도 했거든. 이 단어를 아느냐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모르면 해석이 안 되게. 하지만 요즘은 쉬운 단어에 반이어를 넣어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휘력보다는 그 어휘의 반이어의 의미 그리고 문장 전체 간의 흐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단계라고. 그 다음 중요한 단계 3단계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 트렌드야. 지엽적인 내용의 논리 문제 출제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정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글의 소재와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이유가 뭐야? 지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휘가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거랑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야. 요즘은 지엽적인 내용의 논리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간혹 있어, 간혹. 여러분. 지엽적인 내용. 이게 나와버리면 정답률이 개작살 납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이 내 푸는 방식대로 했으면 안 틀렸을 텐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빨리 푸는 방법 있죠. 그냥 어휘 포함된 문장만 읽고 반이어 넣어보고 답 고르는 거. 이랬을 때 이게 걸려버려요. 이게 무조건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진짜 대박 황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솔직히 여러분 정답률이 20%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어휘 문제가, 어휘 유형이. 그죠? 말이 안 되는 건데 20%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케이? 이게 있잖아.
지엽적이기 때문에 꼼꼼해야 돼요.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돼요. 더 구석구석. 우리가 수능 영어 독해할 때 다 보지 않는데 얘는 비교적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틀린 답이라도 지문에 있는 말만 해요. 지문에 있는 단어나 지문에 있는 말을 사용합니다. 얘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죠?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문제가 그런 유형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바꾸는 거 앞에서 대입처론에서 봤죠. 대입 파악에서. 같은 맥락. 얘도 그런 유형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팁인데요. 이 유형에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팁이었어요. 내가 정답률이 20%대에 진짜 최근 접한 문제 있다 그랬죠. 걔는 그냥 교육청 문제였어요. 교육청 기출문제. 우리 가원 씨께서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착해요. 가원 씨는 너희들이 맞췄으면 좋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지역적인 걸 묻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가은 씨가 소재를 쉽게 냅니다. 네, 소재를 쉽게 출제해 주세요. 엄청 감사합니다. 네, 소재가 쉬워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역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때는 당연히 소재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뜻을 의미하겠죠. 예, 그러니까 소재도 쉽고 내용도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더 쉬워요. Why? 맥락이 쉬워지거든요. 이거는 가원 씨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소소한 팁이에요. 가원 씨와 함께. 왜냐면 가원 씨가 여러분 편이라는 거 아니야. 어렵게 낼 마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거지. 근데 이게 역서라면 어렵게 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아직 대놓고 어렵게 낼 도구가 있는 거지. 우리 가원 씨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놈이란 말이야. 조심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보십시다. 오케이. 다음 4단계 보겠습니다. 밑줄 친 어휘에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라. 얘는 근거 찾으라는 거. 그 단어가 왜 정답인데?를 지문 안에서 정답 찾으라고. 어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장에 대한 이해예요. 어휘가 아니네. 와우, 문장에 대한 이해. 즉, 해석, 독해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문장에 포함된 거는. 그치? 근데 있잖아. 글을 단순하게 이해하잖아. 그냥 글을 독해하는 거 있지. 그냥 독해하는 거. 어휘 유형인데 그냥 독해하는 거. 이럴 때는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왜? 문제에 대해서 대충 읽었을 때 틀리는 선지들이 어휘 유형은 있거든요. 흐름상 무관한 문제랑 어법 어휘가 비슷하죠. 잘못됐을 때 그 흐름이 어색해지는 거잖아. 하지만 얘는 그것보다 범위가 더 적죠. 단어 하나, 어법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흐름상 어색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더 지엽적인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더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왜? 틀릴 수 있다니까. 해석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게 뭔 소리냐면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자, 여러분 A는 착해요. 이거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깔고 가봐. A는 착하다. 근데 A는 굉장히 kindly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 봐봐요. 글 전체에서 정답 뭐야? A는 착하단데 A는 kindly, 친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뒤에서 말도 안 된다잖아. A는 그러니까 착한데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해석하고 착하다라고 해석이 있을 때 A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얘보다 나쁘다가 정답인 거 맞아요? A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잖아요. 이게 A는 착한 거지. A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면 A는 나쁜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일부러 쓴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도 꼬일까 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뒤에까지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지문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kindly가 아니죠. A는 착하다는데 A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지엽적인 것보단 폭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하셨죠? 보셨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순서로 보겠습니다.
선택지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이제 선택지 고를 때 헷갈리는 경우. 아, 이게 정답일 것도 같고, 뭔가 약간 해석이 약간 어색한 것도 같고, 이럴 때에는 밑줄어 위에 반이어 넣자. 반이어를 넣어요. 왜? 반이어가 대부분 출제되고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이어 넣으면 힌트가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반이어 넣었을 때 답이 말 같지도 않은 게 있어요. 비범함이 단어인데, 비범함에다가 평범한을 넣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예요. 비범한 사람이다. 이게 앞에서 비범하다고 소개해놓고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말이 안 되죠. 근데 ordinary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반이어를 넣어보면 거짓 정답이 오답 소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휘 선택지 구성은 대기 반이어이기 때문에 대기 반이어여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네. 예전에는 여러분 그리고 이거랑 함께 볼게.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의 뜻을 명확히 알아본다. 얘는 지금 원래는 혼동어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있지. 비슷한데 뜻은 전혀 다른 단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 출제할 때는. 그러니까 단어 철자까지 스펠링까지 봐야지. 즉 그럴 때는 어휘 문제였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앞에까지 배웠을 때 지엽적인 거, 논리적인 거 지금 이런 거 봤을 때 뭐가 생각나요? 추론 유형 생각나시죠? 얘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는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추론 유형이에요, 여러분. 어휘는 추론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그 문장 전체를 토대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어휘적 관점에서 어휘력이 있고 없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휘력은 모든 독해 유형을 맞추냐 틀리냐의 기본 도구가 되기 때문에 평가원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평가할 필요가. 어휘 모르면 그 문장 해석 안 되고 어휘 아는 만큼 수능 듣기도 들리는 거잖아요. 얘도 독해도 마찬가지잖아. 어휘가 아는 만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낼 필요 없다고. 다만 문제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유형을 내고 싶으니까 우리 가원 씨도 어법, 어휘, 나는 어감상 딱 달라붙네. 그것들을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휘력, 단어 외워야 돼. 단순히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존에 내가 설명할 때 써먹었는데 요즘은 써먹을 일이 없어요. 뭐? 이거. 어휘, 유형, 혼동어. 지금 다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있거든요. 반이어도 중요하고 유사철자 어휘도 중요하고 파생어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뭐만 중요해? 얘만 중요해. 그래도 이왕이 막 단어 해석하면서 독해하면서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휘 유형에서.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단어들이 나오는 것도 소재에 따라서 그 형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 유형들이.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묘사하다, 처방하다. 그리고 분배하다. 뭐 이런 단어들만 봐도 전반적으로 약국, 뭐 병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거 예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소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이어가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내가 얘를 막 죽기 살기로 외우도록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정지하라 라는 말도 안 해요. 네, 오케이?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특급 비책이 최고로 성의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빈칸만 뽕 뚫어놨어요. 이제 내가 써주는 내용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휘 문제 첫 번째 기억하고 갈 거. 어휘는 어떤 문제 방식으로 접근한다? 어휘력? No. 어휘력이 아니라 추론 유형이다. 어휘 추론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맥상 적절한 단어를 쓰였는지 아닌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그냥 문맥 문제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흐름상 어색한 거 같은 맥락이다. 어법, 어휘, 흐름상 어색한 거 다 같은 맥락. 문맥상 어색한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맥 맞는데 보는 거는 유기성을 중요시해야겠죠. 연결되는 거예요. 문맥하면 유기성 떠올리셔야 됩니다. 유기성이 있냐 없냐가 문맥이 그러냐 그러니까 문맥이 잘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유기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흐트르는 어휘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반이어로 구성된다. 반이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기억할 건 반이어. 네, 그냥 다 반이어다라고 생각하세요. 반대 의미를 넣어봐라. 이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문맥이 바뀌는 경우, 유기성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때 주의할 거, 여러분, 어휘 유형이라고 어휘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라? 아니, 여러분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무조건 얘들아, 이제 빨간색 하나 나왔어.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요. 처음에서 소재 파악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라 그랬죠? 처음부터 독해하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 오케이? 대신 처음부터 읽었죠? 그럼 순서대로 어휘에 접근했겠죠? 답이 나오잖아? 반의어 넣었을 때 이거 어색하잖아? 그러면 끝. 대신 전제 조건.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읽되 그래도 선심 쓴다. 답이 나오면 끝. 답이 나오면 끝입니다. 아이고, 답이 끝. 미쳤나봐요. 답이 나오면 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유형 같은 경우에 뒤에까지 보면서 뭐 정답의 확신을 높여라 이런 거 아니에요. Don't worry, be happy 합니다. 오케이? 네, 빨리 풀어야 되니까. Don't worry,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는 문맥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 쓴 글이냐? 수능 지문이? 아니죠. 누군가가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상식과 반대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TMI인데 상식에 반대되는 문장이 있죠. 이거 당연히 여러분 정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상식에 반대되는 문장도 정답일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고 아니고 구분해야 됩니다. 상식에 반대된다고 정답이 아니다 라고 간지어버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be careful. 이거는 좀 주의해라 라는 의미에서 전달을 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빈칸처럼 먼저 본 거 아니죠? 차례차례 보자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오늘도 20분 걸린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나도 나름 빨리 끝내자고 노력한 거고 여러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짧은 시간 동안 잘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